저요? 예. 예, 손명수입니다. 장관님,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국토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 충격이고 그럴 텐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너무 당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작년 1월과 올 1월을 비교해 보면 1699건, 1605건 접수 건수입니다. 2월 1710건, 1762건, 3월 1928건, 2248건. 피해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계속 피해자를 구제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계속 상임위 때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만은 현재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허술하다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고쳐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구제책만 한다는 것은 너무 반쪽짜리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지금 계속 생기는 원인, 그거는 전세 대출 제도 그리고 전세 반환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설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게 그 이후로 전세 사기, 이 대규모 사기가 급증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 소규모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거는 전세 대출 제도와 전세 반환 보증금 제도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7년도에 반환 보증 비율이 100%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 그걸 90%로 낮춰서 조금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실 B아파트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 비율을 100%로 하면서 과거에 매매가의 한 50% 수준이던 전세가가 100%가 돼버렸고 즉 반환 보증 비율이 곧 매매가가 돼버린 겁니다. 즉 전세가가 되고 그게 매매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갭 투자, 사기 모든 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10% 낮췄다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 아직도 그 제도 개선을 계속 미루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 하는 거는 물론 그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그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과거의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금융인데 그거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거는 내 돈일 때잖아요. 그거를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건 전혀 사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임대인데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에 월세를 대출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거를 정부가 보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매우 잘못됐죠.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제도에. 그러면 차라리 그 전세와 월세의 이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을 정부가 케어가 필요한 신혼부부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거를 차익만큼을 지원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에게 이 큰 돈으로 지원이 될 텐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이 목돈을 대출을 지원해주고 보증을 해주고 아예 이제는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가 안 갚으면 정부가 갚아줄게.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를 강제화시켜야 되고 반환하지 못할 때는 그 집을 내놓게 하고 오히려 그게 담보 아닙니까? 사금이니까 사실상 그게 담보를 강화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임차인 입장에서 더 투명하게 많이 알게 해주고 그런 쪽으로 정말로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은 아무 부담이 없고 보증을 들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무슨 집을 담보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선순위 이거 어느 정도 이하만 되면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 보증료 얼마 내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그가 어제 진차관님 7조? 3년간 7조를 지금 허그가 지금 물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왜 안 고칩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고 전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세 사기 구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드려야 되지만 거의 똑같은 규모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상임위 때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 구제는 당연히 기왕에 발생한 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하면서 피해 구제를 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대책이지 그거는 내몰라로 하고 계속 피해 구제만 한다는 거는 한쪽에서는 계속 물이 빠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계속 물을 채우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전세 사기 문제는 피해자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시급히 해줘야 됩니다.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도 우리 국토부의 주택 담당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 진차관님, 한번 진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차관님에게도 말씀드렸고 실장님, 실무자들에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보정 또 전세 반환 보정 이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사실상 주택 가격을 좀 떠받치는 역할도 하고 또 전세 가격을 또 떠받치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세대출에 대한 그 은행들의 어떤 책임성,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담보인정 비율을 지금 90%로 낮춰놨는데 추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또 선의의 또 임차인의 또 피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예, 손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이행 보증으로 하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행 보증을 들게끔 하려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안 될 테니 강제적으로 법률상 의무를 주든지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주기가 어려웠으니 원칙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내가 집주인이 돈을 떼먹는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마치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보상받는 손해보험의 형태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집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내가 이행하겠다. 그 증표로 보증을 들겠다라고 해야 원칙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집주인에게 이제 의무를 줘야 되고요. 또 그게 이제 따지보면 이제 전세, 월세 문제, 우리 주택 소비 현황 이런 데에 대한 좀 더 큰 그랜드한 그런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제도가 아마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사실상 말이 전세지,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월세 내고 있는 거나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떼일 위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월세로 갔으면 떼어도 보증금 얼마 안 떼이고 월세 안 내면 되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는 이 임차인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또 임대인에게 목돈을 맡겨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실속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세인데 모양은 전세 형태를 하니까 전세 사기라는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택 제도 전반에 관한 좀 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제가 뭐 임기 중에 이런 일을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